자, 베트남이 자국 백신 개발을 위해서 국가계획 승인, 이런 기사들이 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핀포인트의 이 백청원 기자님의 글이고요. 베트남 부총리가 자국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 법적인 틀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수정을 한 거죠. 그 백신 개발을 위해서. 25일 코트라 베트남 투자선 현지 언론을 이용해 부독단 베트남 부총리가 2030년까지 백신의 연구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며 이는 베트남이 백신 생산 기술을 마스터하는 등 향후 잠재적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백신 세 개죠. 가장 선두에 있는 게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이고 그다음 코비박하고 ARCT1호사는 세 개고 특히 ARCT1호사는 이 mRNA 관련해서 개발 방식이죠.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이제 이 제조와 단백질 이 세포 형태 개발 방식인데 특히 코트라는 베트남 정부는 제도적인 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백신의 개발 시험 및 승인의 가속화를 위한 법적 문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베트남은 최소 10개의 백신 생산 기술을 소유하고 최소 3개의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죠. 생산 기술과 생산 소유가 약간 틀리긴 한데, 세계 백신 생산할 수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나노코박스와 이 코비박, IRCT 1호사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10개의 백신도 이 생산 기술까지는 갖출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몇 번 이 HLB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에 설명드리면 역시 우리가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는 건 우리 HLB 이 진양호 회장과 호난 나노 회장이 해상으로 나노코박스의 기술 이전을 골자로 한 이렇게 MOU를 체결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틀 뒤면 HLB 생명과학의 131만 7천 주 정도가 추가 상장이 됩니다. 국내 3호 전환사주 전환 물량이죠. HLB가 이제 추가 상장하면 HLB에서 바로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정확히 우리가 회사 관계자가 아닌다면 정확히 모르죠. 언제 매도할지, 바로 매도할지, 또 주가가 더 올라가면 매도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전환가액이 7,500원 정도, 이 회사 주가는 이제 23,050원에 마감했죠. 음, 자, 전환가액이 7,000원대인데 지금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16,000원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팔아도 이제 큰 수익권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하향이 있다는 옆으로 갈 때보다는 조금 주가가 올라갈 때 파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는 거죠. 미리 28일이 되는 날 미리 위에서 온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시위 물량을 정리하는 게 낫기 때문에 조금 상승은 예상해 봅니다. 사실 주봉에서 아직 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변곡점과 매물대들 이런 자리들이죠.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 괜찮은데 항상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 자리를 깨게 되면 추가로 뭐 향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야 매달 월급 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 뭐 어제 진입하셨다던가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절 라인, 익절 라인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고 장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야 HLB나 HL 생명과학을 우리 저점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회사 상황상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당장 이 주식이라는 건 이 어려움을 안고 하는 거죠. 위험을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본인의 철학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원래 예전에 코로나 터지고서 막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다가 바이오주들이 전부 다 코스닥 시총을 거의 차지했었는데 지금 코스닥 대장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엔터주라 이런 게임주로다가 교차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의 김경미 기자님의 글이고요. 이드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바이오주 다음 달 11월부터 우리가 이드 코로나 단기적으로 시행을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영양 바이오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바이오주들이 주춤하고 있고 SM과 JYP가 시총 23일 사이로 쏙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퍼러비스도 3위인데 퍼러비스는 항상 사실은 후사 시총 상위 업종에 항상 있었죠. 예전에는 거의 바이오주들이 9월 달만 해도 바이오주들이 거의 시총을 꽉 차고 있었는데 지금 HLB도 시총이 많이 줄어들었고 HLB 생명과학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주도하는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의 전환으로 바이오주가 주춤하는 가운데 미디어 엔터 게임 늑 이 콘텐츠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순위를 넘겨받고 있는 거죠. 뭐 다시 이제 바이오주 원래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항상 1000포인트 위에서 이렇게 잘 상승하거나 크게 올라가기 위해 사실 코스닥은
바이오주의 힘이 좀 필수적이대요.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닥 시총 상위 32기업 중에 바이오 업종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수가 10곳으로 확인됐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9월 24일까지만 해도 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총 32기업의 절반가량 연락을 차지하고 있었고, 약 한 달 만에 한국 BNC, HLB생명과 ST팜 바이오 분야가 전부 30위권을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런 바이오의 빈자리를 차지한 업종이 바로 미디어, 엔터, 게임 등 이른바 콘텐츠 기업들이죠. 사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마이네임까지 원체 이 인기들을 주다 보니까 이 콘텐츠 기업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메이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비덴트라는 비썸 최대 주주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해놓은 게 더 이슈가 돼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HLB의 이 공매도 잔고가 잘 줄지 않고 있죠. 25일 어제 이제 공매도를 보면 상장인이 새롭게 진입했고 과열 종목인 컴투스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미국 증시가 혼조 등 영향으로 국내 주식이 하락 출발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자, 글로벌 경제신문의 박종호 기자님의 출처인데, 사실은 미국 증시가 좋아도 우리나라 시장 안 좋죠. 아주 애먹는 우리나라 시장이고, 이 공매도 좀 특이 종목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있는데, 두산중공업 공매도 거래 대금이 약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규모로는 170억, 349억인데 대단하죠.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원전 이슈가 좋아지면서 유럽들도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이 원전 회귀 현상이 있고, 원전 항목이 있는 일본까지도 지금 원전, 그러니까 소형 원전이죠. SMR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올라갔죠, 어제.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더 늘어나고 있죠. 외국인이 엄청나게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급을 잠깐 봤는데 개인이 팔고 거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공매도 비중은 역시 외국인이 제일 많고, 코스닥 공매도 비중도 역시 외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개인은 거의 없고, 기관은 평균적으로 한 20%대 항상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너무 대단하죠. 이 공매도 거래 대금 상인 종목은 역시 국산 종목이 있고 대단하죠. 크래프톤, 삼성 S대, 포스케미칼, SK. 코스닥에서는 펄어비스, 에코프로뷰, 에코프로, LNF 시즌이 있었는데, 원래 이 5위권에도 항상 예전에는 HLB나 HLB 생명과학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거의 없어졌고, 이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LX홀딩스, SK, 카카오뱅크, LG생활건강, 대우조선해양, 코스닥에서는 상상인 SK모터엔즈, 콜마비엔H, 에코프로, 포스코 ICT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이렇게 상상인이 새롭게 진입되게 좀 눈에 띄고요.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 종목에서는 셀트리온, HM도 꾸준하죠. LG디스플레이, 카카오뱅크, 현대차가 있고, 코스닥에서도 HLB가 항상 공매도 잔고 1위야. 이것 좀 마음에 걸려서 HLB도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조금씩 줄긴 하는데 쉽게 많이 줄진 않고 있고, 자, 펄어비스, 셀트리온, 시즌, 이메이도 이렇게가 있습니다. 공매도 이 과열 종목으로는 컴투스가 이제 새롭게 지정이 됐는데, 자, 어쨌거나 이 좀 그 HLB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공매도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공매도 잔고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해외 증시, 미국 증시는 다우산업, 나스닥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35,700포인트, 나스닥은 15,000포인트, S&P 4,566포인트인데 엄청나게 좋게 끝났습니다. 이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잘 출발의 시작이 좋았으면.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를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약간 실망감들이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죠. 오늘만큼은 좀 따라가기를 바라봅니다. 자, 뉴욕 증시 다우 S&P 선도 최고치를 찍었고, 테슬라가 천슬라에 등극을 했습니다. 대단한 이 테슬라죠. 한경증권에 출처고요. 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 포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고 사상 처음으로 $1,0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인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보다 이 테슬라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죠.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 됐다는 거라고 큰 수익으로다가 이렇게 좀 나오셨으면 하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